오전 현안 브리핑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의 하락, 박근혜 정부는 야당 탓하면서 무능을 감출 때가 아니라 경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꿀 때입니다.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개월 만에 0.3%포인트 하향 조정해 2.7%로 낮추었습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7%로 내렸고, 국내 민간 연구소와 해외 투자은행들도 3%대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의 대내외적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6%대로 주저앉고, 미국의 연내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등 대외 위험 요인은 여전하고, 올해 우리 기업들의 신용등급 강등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총체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도 성장률을 3.3%로 제시하면서 달성 가능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OECD도 내년 전망치를 3.6%에서 3.1%로 낮추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도 2017년까지 성장률이 2.5%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부만 3.3% 경제 성장률을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자신한다고 해서 믿을 우리 국민들도 아닙니다. 대내외적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큰소리만 칠 때가 아니고, 야당 탓만 하며 자신들이 무능을 감출 때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는 야당 탓할 시간에 가계소득을 높이고 내수를 살리는 제대로 된 민생경제 정책을 추진하기를 촉구합니다. 재벌 중심의 수출 주도, 부채 주도형 성장 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당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전환하여 파탄난 경제 회복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민생 법안들이 묶여있는 것은 국민과 민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방증이 될 것이라며 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3년차 종반,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음을 각종 지표들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OECD 34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며 인간관계, 건강 만족도 등도 꼴찌입니다. 국민 총소득 대비 기업소득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로 해마다 계속 악화되고 있고, 기업은 갈수록 부자가 돼가는 반면 국민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용의 질, 고용 안정성도 OECD 평균을 밑돌고, 구직 단념자는 작년보다 크게 늘어 체감 실업률은 정부 발표보다 5배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최악의 정치는 국민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정치라며 공약 실천 의지를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소관 대선 공약만 봐도 현재 불과 5.27%의 이행 실적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편적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550만 무주택자 가구 전부 지원 약속은 진작에 내팽개쳤고, 오히려 부동산 띄우기 정책으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유주택지분 매각제도,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 호언장담했던 공약도 폐기된 지 오래이며,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여야 합의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선 공약은 지키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을 말씀하실 자격이 없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국면 전환용 위장 민생이며 헛구에 불과합니다. 진짜 민생을 살피는 길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론과 여론을 분열시키지 말고 공약 이행을 서두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의료 영리화가 아니라 의료 공공성의 강화가 정답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근거도 없는 기대 효과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면서 의료 영리화 관련 법들이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원격 의료 허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 영리화 관련 쟁점 법안이 국회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원격 의료 허용과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원격 의료가 허용되면 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분들과 어르신과 장애인 등 10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의료사업 지원 법안 통과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3조 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5만 5천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에 따른 기대 효과는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근거 없는 숫자 노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 등 정부 기관조차 근거의 타당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귀를 닫고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은 경제 활성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가짜 민생 법안입니다. 메르스 사태에서 보았듯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해도 모자란데 정부는 경제를 살린답시고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이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과 대형 병원의 배만 부르게 하는 의료 영리화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